이번에는 기필코 꼭 찾아야 합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냥 헤매셨다고. 네. 한 달 동안 차에서 자면서 뭐 일어나는 시간에는 다 차 찾으러 다니고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가자. 맞죠, 차는? 네, 맞아요. 나도 본 적 없는 내 차. 그런데 누군가 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박민준 씨 앞으로 날아온 세금과 수십 개의 과태료 통지서 무려 162만 원입니다. 돈을 전부 다 감당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부금 당장 매달 갚아야 되는데 그냥 좀 막막하죠. 1년 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민준 씨는 한 남자에게 일명 중고차 깡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어차피 아버지기도 하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그 중고차 얘기하셔서 제가 대출 실행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버지요? 사기꾼이 아버지입니까? 4살 때 헤어진 아버지,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중고차를 선물하겠다더니 3천만 원이 넘는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아하. 미안하다고. 이번 주에는 되겠지만 하려면 힘들어. 이번 주에 내가 진짜 피하면 안 되는 아이고. 고작 돈 때문에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철저하게 속인 친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겐 아들이긴 했었나요? 아이고. 아이고. 친부에게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는 아들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믿기 힘든 실화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며 살아왔다는 민준 씨. 제가 아버지랑은 4살 이후에 계속 떨어져 지냈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 한 번 뵙고 난 이후로는 얼굴은 뵌 적은 없거든요. 또 제 친한 친구들은 아버지랑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막 같이 놀러도 가고 막 낚시 가고 그거 보면 살짝 솔직히 좀 질투도 나고 좀 열등감도 좀 생기고 저는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고 좀 아버지라는 존재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있지만 늘 없던 존재, 아버지. 어느덧 민준 씨는 물리치료사를 꿈꾸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후반쯤에 아버지가 차를 사주신다고 그 아버지 없이 컸는데 안 힘들었냐는 식으로 약간 좀 감성 호소를 시켰다 해야 되나? 아버지 노력 못했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중고 산이라는 데 사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할부금 바로 3달 납입하고 나머지 완납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 차 안심시켜서 일단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친아버지가 설마 사기를 치려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겠죠. 아버지는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유지비와 자동차세, 유류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차 차종이 다르네요? 전혀 다른 차가 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차는 2012년식 구형 SUV. 관리 상태도 좋지 않아 운전하기도 겁이 납니다. 20만? 네, 20만 5천 킬로미터. 많이 탔는데.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사기 당하고 받았으니까 1년 됐습니다. 아들에게 중고차 선물을 준다며 대출까지 받게 한 아버지. 왜 약속했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보낸 걸까요? 이상하네. 게다가 이 차는 자신의 명의도 아닌 한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어머. 아들은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이런 과태료들이 계속 날라온 거예요? 네, 다 같은 차량이 있는 거죠? 네 같은 차량입니다. 근데 이야.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닌데 광주에서 과태료들이 날라오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며 과태료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02만 원. 아니 신호 위반 불법 주차 무슨 과태료가 저렇게 많아요? 자동차 등록증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2,600만 원 남았고 5년 11개월 더 갚아야 되거든요. 5년 11개월이요? 아이고야. 아이고. 3달 동안 할부금을 갚아주던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하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며 한 달 할부금 100만 원을 갚으면 또다시 시작입니다. 말하다 말고 계속 하셨거든요. 제가 제발 보내달라 계속 말씀 드리고 제 인생 책임 만지실 거잖아요. 남들 공부하는데 전 일만 해요.
그리고 이거 대출 받는데 신용등급이 진짜 하위 98%가 됐거든요. 이야, 참. 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던 아버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전화 끊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세요. 아니 차라리 끝까지 연락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정말.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할부금 내지도 못하고 전팔 것도 다 못 내서 은행에서 연락해서 오고 제가 쓴 돈 아닌데 왜 내냐. 그게 좀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아, 잘못 없죠.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박민준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냥 일도 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남한테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한 거죠.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했던 전 남편. 그런데 그는 갑자기 성인 오락실과 건설업을 한다며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쓴지도 몰랐어요. 명의 저 거를 가지고 돈을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집까지 다 날렸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듯 가족을 버리고 태국으로 떠나버린 아버지. 이혼 뒤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야. 전 남편이 먼저 전화가 와서 저희 이름으로 해서 11만 일단 이름만 빌리자고 그리고는 이제 준다고 해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중에 그런 게 착각이랑 몰랐고 그냥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뭐 그것만 믿은 거죠. 해준 것 없는 아들에게까지 사기를 쳤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화가 치밉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미안하냐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필요할 때만 차 명의 한다고. 제가 뭐 해줄 테니까 지금 어쩌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라도 지금 달라고 해야지. 그냥 다 자기 개인 통장도 다 묶이고 이제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아니 그래 없는 사람한테 지금 그런 사람한테 뭘 믿어? 아니 내가 한다니까 내가 경제를 해준다고 아버지 그 할부값을 10원도 없다고 그리고 첫째부터 먼저 계산하라 그래. 알았어.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답답합니다, 진짜. 핏줄이라고 다 끈끈한 건 아닌가 봅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돈 들어오면은 또 준다 그러고 또 더 빌려가서 또 안 주고 하여튼 그래갖고 물린 게 한 3-4개. 빚이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한 1억 남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다른 사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많죠. 그때 같이 있던 후배도 그렇게 해서 한 1억인가 얼마 날렸고 친누나도 돈 많이 느꼈을걸요? 진짜 그 인간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네. 아버지는 보석만 팔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보석이요? 그 보석 거래되면은 어머님이 사기당한 차도 해결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만 전화해라. 태국에서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다는 아버지.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데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사파이어 영상인데요. 가격이 무려 28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0억이요? 아마 이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고요. 보석의 요건인 아름다움과 희소성,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우선 제가 봤을 때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이런 가치를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 81억 가치의 최고 등급 사파이어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유 참. 아버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더 원망해야 하는 건가요? 아들은 한 달째 본 적도 탄 적도 없는 내 차를 찾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를 항상 보석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걸리니까. 차가 나타나는 곳은 집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전라남도. 광주 나주 영광 일대를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저 도와주시는 분이 차 위치를 보내주셔서 차가 나타났나 보죠? 그래서 일단 차 위치를 알게는 됐으니까 거기까지 10분 걸리거든요. 일단 빨리 가고 있겠는데. 네. 130km 갈 거던데요? 130km요?
구례로 갑니다. 구례.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은 꼭 찾아야만 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무서운데 이거? 이거다. 이거예요. 찾았어요? 맞죠, 차는? 네, 맞아요. 오, 맞네. 그러면 차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대형 세단 차량. 과태료 속의 차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야. 맞네요. 네. 차를 찾으면 아버지의 소식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합시다. 3명이 넘지는 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줬는데? 소년들에 경찰에 붙잡혀온 중년의 남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같은 일시까지 만나는 그것이요? 네. 이게 선생님 타고 다니다가 명의전선 날아가잖아요. 명의전선. 그건 아는데 보내줬어요. 돈을. 저기 보니까 납부 안 돼 있던데. 그는 어떻게 박민준 씨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는 걸까요? 이 차는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는 일명 대포차였습니다. 대포차군요. 그는 이 차가 대포차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내가 뭐 그거 나쁜 짓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와. 근데 대포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알고 계신 거 몰랐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 명의전 안 했는데. 나는 멋지다 이거 타고다니겠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저번에 아버지가 월요일날 해결해 주신다고. 지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아세요? 방금 나 소개해 드라한테 내가 받았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아버지를 아시나 보네. 또 친엄마에 대포차를 판매한 김도환 딜러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 과태료 남다운 위치들 과태료랑 할부금이랑 같이 내고 있잖아요. 할부는 뭐 그냥 같이요? 네. 그래갖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할부금 제가 지금 신분이 대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와 세금 총 162만 원을 납부해야만 민준 씨는 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남자는 딜러에게 돈을 주고 대포차가 아닌 차를 샀다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아. 얼마 주고 샀어요, 정확하게? 2,000원 하나를 넘게 줬어요. 1,500 정도. 이거 차에 돈 없어요. 2,000원 못 돼, 이거. 과태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 내야 돼. 내야 돼? 다 올려줘. 다 내고 해외처에 들어가야 돼. 내가 뭐 2,000원, 저기 내가 돈 주고 지금 받을 거 없지. 그래서 딱다 내일까지 내고 해결했어요. 참. 그는 과태료를 내겠다고 약속까지 한 뒤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MBC 실화탐사대인데요. 예? MBC 실화탐사대요. 근데요. 그 차 타시는 분 아니세요? 아닌데요. 왜 전화를 했어요? 나는 저기 누구냐? 이거 누구야, 전화예요. 아들에게 준다던 SUV 차량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대형 세단을 계약한 것이고 3,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뒤 이 차는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팔렸습니다. 아유, 참,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저게? 김도환 딜러가 일했다는 한 자동차 매매 상가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삐 소리 이후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가족 간에 이렇게 하는 사건은 별로 뭐 들어본 적은 없고요. 처음 이번에 이 얘기 듣고서는 가족 간에 그렇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아들에게 차를 사준다 그래서 아들한테 차를 사주는 것처럼 해서 아들 명의로 중고차를 사게 한 다음에 그 차를 바로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를 타게 했죠. 그리고 뭐 월에 얼마씩 이렇게 주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주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냥 달아난 거죠.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아들은 당시 대출금 3,100만 원을 아버지의 지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뭔가 수상하답니다. 아버지와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다는 이성민 씨.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계획했던 동업자였습니다. 그러면 캐피탈 나온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차값을 주고 나머지 돈은 내줄게 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이제 사기업자가 한 돈 받는 게 친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시켜준 거지. 나랑 전문으로 하고 기포를 하고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중고자 친구랑 그 캐피탈에다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니야. 이게 한도가 얼마 나오냐. 차값 등록비 포함해서 2,200에서 300인가를 아마 결정하고 또 나머지 900을 한테 보냈어요. 통장에 왜 넣어준 거예요? 통장을 아버지가 쓰고 있었어요. 900만 원. 고작 돈 900만 원 때문에 아들의 삶을 망친 아버지. 아니 900만 원 때문에요? 너무 황당한데요? 아이고. 3,100만 원 중 아버지는 900만 원, 이성민은 소개비 15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돈은 중고차 딜러에게 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차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불법 거래됐습니다. 그 사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안 들어올 생각을 하고 지금 10년째 안 들어온 놈이니까 안 들어올 것이고 그냥 픽덕하니까 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자기관이니까 뭐 의사소통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 이야. 대학생이 됐다며 아버지가 준 것은 선물이 아닌 빚입니다. 아이고. 대체 누가 이 일을 꾸민 것일까요? 대출을 받아서 그 반대로 쓰자고 한 거는 누구냐고,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냐고. 내가 그랬지. 지금 그걸 왜 따지냐고. 나 돈만 먹은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는데 그 중간 사고로 막 나오고. 니는 그 돈만 계산하지 마. 이 인생에서 지금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 그럼 내 차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차 안돼 어떻게 해가지고 주고 다른 거 걔가 딴 거 보내주라 그럴 테니까. 됐어.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정리를 해. 지금 좀 돈 없어서 나한테 50. 이제 준다고 있잖아. 아버지는 이번엔 코인 사업을 통해 해결해 주겠답니다. 모은 돈은 없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밖에서 자느라 생활비 대출 한 것밖에 남은 돈이 없어요. 제 생활비 모자랄 때 마이너스 통장 그거 말고 모은 돈 없거든요. 아버지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앞으로도 평생 원망하며 살 것 같아요. 아, 참 나쁜 사람이다 정말. 돈 앞에서 가족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돈도 아버지도 잃었다는 아들은 컵라면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은 잔액이 부족해 삼각김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1,4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이젠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해결돼서 막 공부하고 고시 붙고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고 싶잖아요. 좀 지쳐가지고. 최근 고민이 한 가지 더 생겼다는 아들. 대출을 해준 캐피탈사에서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네? 안 왜요? 갚으니까.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제가 할부금 미납되니까 해결 못하면 저 대출로 매년대 간다. 저까지 말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인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돼요. 근데 고소를 해가지고 나도 이 사기의 피해자일 뿐인데 아버지 참 어이가 없지만 친부가 나한테 사기를 친 거라서 뭐 처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를 해버리면은 경찰에서 친족 상도리 때문에 처벌 못한다라고 처분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도 은행에다 보여주면서 내가 고소를 했는데 뭐 혐의는 인정되지만 친족관계 때문에 처벌 못한다고 하는 걸 이거를 봐라. 내가 어떻게 작업대출에 가담한 거냐. 난 이익을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친족상돌이라는 규정 때문에 아버지를 고소해도 형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파탄난 가족관계도 많거든요. 그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늦은 밤 오늘도 아들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계속 일하시러 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벌어도 허무합니다. 아이고. 8만 원 받았구나. 오늘은 8만 원? 근데 다 못 쓰죠. 제가 어림도가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은 벌어야지 제 식비가 넘거든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아유. 클까요? 아버지,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